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흥 SEC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신 EDP하고 신흥 SEC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신흥 SEC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기업이고 왜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진격의 수혜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원통형 배터리의 어떤 부분을 제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삼성 SDI 향을 많이 만드는데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먼저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은 4,565억 정도죠. 그렇죠? 네. 전고점이 95,000원까지도 뚫고 올라온 작년 9월이었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살짝 반등을 했는데 반등도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많이 두들겨 맞았죠. 1분기 실적이 통사가 이제 알루미늄 캠을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오르면서 손실이 많이 났죠.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면서 동사가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다시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이제 좀 관심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다. 뭐 턴어라운드 정도는 아니지만 바닥을 충분히 탈출해서 전고점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초창기 모습이다. 이런 모습, 이런 의미에서 한번 사서 가지고 가볼 만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총을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보는데요. 지금이 5천억이니까 약 2천억 정도 더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40%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천억 정도가 시총 기준으로 1차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일단 국내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며칠째 사고 있죠. 네, 6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쭉 사고 있고 해외 기업,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듬성듬성 이틀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일단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그리고 미국 미래의 어떤 그 그로스 성장력 여기에 따르는 프라핏 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선취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공매도는 뭐 거의 없죠. 잔고가 2,800조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전고점 8만원 수준까지 반등이 전망이 된다. 지금이 58,600원 정도이니까 향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원통형 배터리 주문 증가 수혜주의다. 그렇죠? 지금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온통형으로 시장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이 온통형 배터리를 LG 엔솔이 크게 이제 증가하는 그 오더를 가지고 1분기에 실적이 그 매출액이 9천억까지 찍혔다고 이야기했죠. 2분기에 LG 엔솔을 까보면 1조가 넘는 그러한 숫자가 온통형 배터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통사는 삼성 SDI양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들죠. 그렇지만 삼성 SDI가 좀 보수적으로 공장 증설에 나서다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다가 다시 뭐 스텔란티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BMW, 벤츠 이런 쪽에서 주문을 많이 받고 향후에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다각화 시킨다면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가능성, 그렇죠.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한 세 번째로는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동사의 2분기 이익률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1분기 얻어맞았던 수익률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동사의 미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어떠한 기업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동사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면 되겠죠? 동사의 제품별 매출액을 보면 총 몇 가지로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구조로 돼 있죠. 그렇죠? 여덟 개 구조로 돼 있다. 매출액이 약 5천억 정도가 나는데 거기에 여덟 개의 종목이 들어가는 첫째, 소형 각형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 소형 원형 NCID를 만드는 거,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 중대형 각형에 들어가는 캔을 만드는 거, 전지 팩 모듈을 만드는 사업부, 중대형 각형 LVS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 소형 원형 NS 어셈블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캡 어셈블리, CID, 캔, 모듈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캡, 뭔가를 위에다 씌우는, 그렇죠? 보통 우리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 통을 만드는 것을 캔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여기에 이제 전액 같은 것들이 새지 않도록 뭔가에 이제 위에 뭔가를 막아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막아 놓는 게 굉장히 과학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동사는 원형과 각형 이 두 가지 배터리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그 제품 매출액을 통해서 다양한 동사의 그 제품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021년 401억에 났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6,600억까지 늘 것이다. 그래서 바닥은 탈출할 거로 보고 있고요. 먼저 1분기를 한번 매출액 1,106억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얼마 났어요? 540억밖에 안 났죠. 54억밖에 안 났죠. 전부 다 이 모든 거 알루미늄을 수입에다 쓰는데 그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의 그 역효과를 그대로 다 두들겨 맞았는 거죠. 하지만 2분기부터는 117억으로 다시 세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분기는 129억, 4분기는 100억 이렇게 해서 총 한 600억 정도 올해 이익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작년에는 7.9%였는데 올해는 9.4%, 네,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이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나름대로 안정된 그런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뭘 하는 기업인가? 첫째는 소형 전지에 관련된 부품 사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대형 전지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배터리,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배터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모바일 휴대폰, 태블릿, 전동공구,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뭐 전기 트럭, 뭐 할 것 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동사의 소형 전지 부품 사업을 보면 원통형 및 각형 전지에 들어가는 안전변, 안전에 관련된 디바이스 제품을 생산하는데 안전에 관련된 원통형과 각형 전지 안전에 들어가는 필요한 제품은 캡 어셈블리, 뚜껑을 씌우는 것을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 다음에 CID라는 게 있죠. Current Interrupt Device. 그래서 우리 원형이라든지 각형 전지 뚜껑을 이것을 CID라고 하죠. 이 안에 이 뚜껑이 과학으로 된 그냥 뭐 캔으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류 이상전지 흘렸을 때 이것을 열을 빼주거나 전류 흐름을 막아주거나 누수를 방지하거나 이 통 안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간다. 이 뚜껑에 들어가는 걸 CID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폴리머 전지 전기 통로 역할하는 스트립 터널 이렇게 세 가지가 동사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주요 제품인데 전지에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 전지는 주로 각형 전지죠. 각형 전지 위에 들어가는 이거 있죠. 뚜껑에 들어가는 이 캡 어셈블리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의 신성장 산업으로는 기존의 전지 부품을 생산하던 기술과 꾸준한 R&D를 통한 기술 개발을 토대로 배터리 셀을 이용한 팩 모듈, 그렇죠? 셀을 붙여서 팩을 바로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팩 모듈 기술이라고 하죠. 네, 사업을 시작을 했죠. 각형 팩 모듈
원형 팩 모듈 두 가지를 다 생산해서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무정전 전원 장치, UPS 등 여러 분야의 동사의 기술이 제품이 사용된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통형 정지의 사이즈는 18650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21700, 그렇죠. 21700. 그 다음에 4860, 그 유명한 48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는 주로 18600과 21700 이렇게 작은 원통형 전지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캡 어셈블리를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4860에도 당연히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원통형 소형 전지 안전에 관련된 디바이스, 그걸 안전변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CID, Current Interrupt Device, 이 뚜껑이죠, 그렇죠? 원통형 전지 뚜껑, 이 뚜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CID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Current Interrupt Device라는 거죠. 이 장치는 전지의 내압이 상승할 경우 전류를 차단하고 가스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8650 원통형 전지이고 그 다음 사이즈는 21700 원통형인데 여기에 원통형 전지에 이 뚜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술. 이것을 CID라고 부른 거죠. 이 CID를 다시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슬림한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특수 표면 처리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노 다이징이라는 기술을 해서 열에 잘 견디고 또한 여기에 표면 처리를 잘 열 융착 작용 같은 것을 해서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술. 그리고 이 안에 열 융착 및 CID 지름 확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이 뚜껑 하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뚜껑 속에 이걸 만드는 기술 속에 안전을 담보로 하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사는 이러한 원형과 각형에 들어가는 뚜껑의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기술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의 미래가 밝다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원통형 배터리가 사용되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통해서 테슬라가 지금 뭐라 할까요? 비용을 이것을 대량 생산할수록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로 앞세우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채택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향후의 확장성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충북 오창 공장에 7,300억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이 중에서 4680이 약 70%, 2170이 약 3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가 새롭게 우리 이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의 새로운 하드로 핵심 키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삼성 SDI가 원래 원통형 배터리 탑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받는 어떤 고객을 잡지 못하는 거죠. 향후에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하는 고객을 잡으면서 시장을 키워간다면 동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신흥 SEC의 미래는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원통형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차량 하단부에 쌓아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건 없지만 다양한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저쪽은 이미 지금 이제 각형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파우치형을 지금 현대자동차는 파우치형을 많이 쓰는데 원통형에 대해서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고역도 바꿔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짜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2년, 3년 또 실험하는데 1, 2년에서 한 4, 5년 정도 걸리는 시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원통형 배터리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는 주로 미국 쪽 자동차 시장 회사들의 전기차 시장들의 핵심 어떤 주력 그러한 배터리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로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테슬라형 그러한 그 어떤 조립과 그런 기술 시장이 표준화될 확률,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술, 일반화된 기술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동사의 미래 성장력은 매우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1분기 실적이 지난번에 이제 4월에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은 1106억에 영업이익률이 54억밖에 안 됐죠. 보통 세 자리 100억을 넘게 했는데 갑자기 반으로 쪼그라들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역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동사 원자재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뭡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참 겪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진 데다가 이 캐파 지속 확대에 따른 운전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내 라인 가동 중단 등이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를 나타내면서 1분기의 어닝 쇼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던 헝가리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면서 연결단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를 한 거죠. 이러한 것도 동사의 어닝 쇼크에 한몫을 했다. 그러나 이제 2분기는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게 분명하죠. 먼저 2분기에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주 원재료는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세에 진입했죠. 동사는 고객사와 판가 협상을 6개월마다 진행하는 반면 원재료 구매 단가 협상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일단 원재료 비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원재료 비중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알루미늄 가격에 민감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급속히 훼손되는 지난 4분기부터 알루미늄 가격이 급상승했죠.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지난 2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3월 톤당 3,849달러까지 추가 급등을 했으나 지난 금요일은 2,498달러로 다시 3,000달러 이하 2,500달러까지 빠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2022년 평균 가격이 3,126달러로 2021년 2,486달러 대비 높지만 최근 가격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알루미늄 평균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특히 전쟁이 이제 좀 장기화되는 것은 단점이 있지만 이제 구리 가격도 하락하고 특히 메탈 가격이 차츰차츰 하락하고 있죠. 그만큼 경기 침체가 서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올랐던 메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래서 동사처럼 메탈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조금 세이브되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 이게 2분기 실적의 가장 큰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이익이 정상화될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9%대에서 7%로 6.5%대에 있던 영업이익률이 7에서 9% 사이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연감이익률은 8.5%로 4분기 대비 1% 하락을 했으나 차츰차츰 회복되는 1분기 4.9%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2분기 매출액은 1381억, 영업이익은 1분기 50억에서 117억으로 2배 이상 다시 원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3개 라인 증설과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CID 월 2천만 개 증설 효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49%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이 애널리스트를 좀 흥분시키죠. 알루미늄 등 원재료 가격 안정세도 동사의 2분기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흥 SEC가 어떤 기업이고 향후에 동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올지를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동사에 대한 좀 믿음을 좀 가지시고 한 번 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확신에 들어가는, 그렇게 확신이 들어가야 4,500억짜리 이 종목이 7,000억까지 갈 때까지 시총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엉덩이 무게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자기의 눈으로 동사를 한번 잘 분석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흥 SEC 좋은 종목을 한번 좀 긴 시간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확신을 주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멋진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